좋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의원들이 좋아하는 박현태 의원님. 어디 좋은 데를 다녀오시느라고 이렇게. 그래도 오셨는데 예. 그 이번 탄핵 소추단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파면까지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소감 뭐 여러 군데 방송에서도 하시긴 하셨겠지만은 또 저희 당원들이 직접 보고 계시니까 좀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아유, 사실은 오늘 그 결정이 너무도 당연한 결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참 당연한 결정을 이렇게 기다리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네. 3주나 늦게 이런 결론을 맞이하면서 너무도 국민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힘든 과정을 함께 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사회가 상식이 네. 통하는 사회였으면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지를 않고 당연한 일들도 이렇게 힘들게 이루어야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그 어떤 뭐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네. 더 좀 정상적인 세상을 만들려면 함께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거 맞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시작입니다.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국민 우리 그 당원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앞으로도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 새 정부를 수립하고 네. 또 세상의 문화를 좀 바르게 좀 합리적으로 바꿔가는 과정까지 계속 주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 3,400여 분 이제 델리민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 오늘 많군요. 그 델리민주 또 꼭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 펼쳐질 대선을 위해서라도 이 구독과 좋아요가 아주 중요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박성준 수석님은 저희가 오늘 어렵게 현장에 섭외해가지고 모셨는데 예. 이제 50분 정도의 또 다른 일정으로 움직이셔야 돼서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원내 수석으로서 이번 과정들을 네네. 다 전부 진두지휘하고 끌어오시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박수를 크게 드리고 싶은데 오늘 또 생일이세요. 생일이셔서 또 가보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 우리 당원들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지지자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 또는 부탁의 말씀 같은 게 있으면 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윤석열의 이 내란에 대한 시대사적 규명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온 국민이 이러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재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온 국민의 힘을 보태주지만 결국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당이고 정당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입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행정부에 대통령 선거도 이제 분명히 있게 되는 건데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내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는 헌정 파괴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의 싸움이었는데 헌정 수호 세력이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정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진 부분에 대한 회복이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 네. 또 외교적인 부분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잘 준비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네네. 되는 거고 그게 저는 이제 다 잘 알지만 새 정부 출범하고 6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6개월 동안 네. 많은 업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탄력 있게 가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부터 시작. 지금이 더 중요하네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네.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너무 아니고 많다. 예. 윤석열 정권이 지금 나라를 완전 진흙탕으로 만들어 망쳐놔가지고. 망쳐놨기 때문에 네. 재건한다라는 거, 또 재설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원내대표단 임기가 사실 원래 5월로 끝나는데 예, 대선이 맞습니다. 일어나게 된다면은 조기 대선 때문에 임기가 한 한두 달 더 6월 초까지는 간다고 네, 봐야 돼요. 한달 정도 날짜가 이제 안 나왔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뭐 6월 3일 선거를 얘기가 한다고 있습니다. 하면은 예. 6월 3일 대선 끝나고 네. 그 주에 아마 원내대표단 선거를 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네. 그때까지는 할 것 같아요. 60일 더 할 것 같아요. 한 30일 더 할 것 같아요. 일을 더 하셔야 힘드시겠습니다. 30일. 너무 잘 모셔야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임기까지 예, 특히 그렇게 대선 관리까지 잘 좀 부탁을 드리고 먼저 좀 보내드리고 남은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님 여기로 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그 박성준 의원님은 다른 지도부의 모습으로 또 저희가 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은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갖는 것들이 그다음 대선은 언제 치러질 것이냐도 있지만 윤석열은 언제 집을 비울 것이냐, 네. 언제 비울 것이냐라는 그런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보면 이제 그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그러니까 임기 시작이 10일 0시 기점으로 청와대를 개방해놓고 떠났단 말이죠. 네. 네, 떠났는데 언제쯤이면은 윤석열이 본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내란 수계로서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제일 옳지 않냐라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언제 자신의 사저로 돌아갈까요? 이게 사실 좀 더 궁금해요. 근데 아크로비스타. 며칠 내로 빼야 된다 이런 건 이게 없어요. 법은 없어. 또 지체 없이 이번에 즉시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는데 너무 법에 애매해요. 없습니다. 법에 며칠 만에 빼라. 네. 박근혜 전 대통령 3일 소요가 됐습니다. 당시 보일러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경호동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바로 갈 수 있을지 또 그 부분 또 혹시 의원님이 좀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그건 바로 비워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겠죠. 예. 우리 저 경찰들 인사발령 나면 바로 그날 떠납니다. 네. 발령이 나자마자. 맞습니다. 그렇죠. 하루도 지체하지 그럼요. 않습니다. 네. 그게 가능한 걸 보면 뭐 이것도 당연히 가능한 것일 거고, 뭐 짐 이전 이사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이사는 나중에 물리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사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그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예. 어쨌든 그러네요, 네, 예. 증거로 아 그렇군요. 정말 놔두고 떠나야겠군요. 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호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집이 아파트 아닙니까? 네. 뭐 이런 일반 저택으로 간다고 한다면 경호동 문제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네. 어차피 아파트 안에서 경호원들이 뭐 경호원 칸 뭐 네. 따로 만들어서 함께 아파트 안에서 생활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내일 바로 이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경호원들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 봉화로 내려가셨을 때는 워낙 좋아하던 경호원들이 많아서 손 들고 가겠다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여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김성훈 씨는 따라갈 것 같아요. 김성훈하고 거기는. 이광우가 둘이 따라갈 것 같은데. 직급을 예. 낮춰서 가든지 아니면은 일단 자기 같이 둘이 해서 그 사람도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사직을 하고 네. 개인 봉사로 가든지 갔다가 뭐 같이 구속이 돼야 되겠네요. 그 개인 충성을 위해서 영장 집행도 방해를 하고 네. 경호원들을 거의 간호처럼 부리는 그런 충성심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충성심이면 당연히 무급봉사를 하든 네, 직급을 낮춰서 가든 당연히 그 서초동 가서 밤을 네. 새는 노력을 해야겠죠. 만일 그 일정 기한 내에 옮기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도 없는 건가요? 결국 이제 어제부터 듣자 하니까 네. 원래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대통령도 아니죠. 이제 윤석열하고 또 윤석열은 기각될 거라고 다 보고를 받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던 것 그런데 같아요. 주위의 사람들은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뭐 좀 미리 준비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런 소문이 좀 있고 제가 보니까 네. 뭐 의원께서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오전에 어디 뭐 오늘 유튜브 같은데 보니까 뭐 냉탑차 2대가 나왔니만 이런 말도 좀 들리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이제 다만 버틸 거냐 이제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러지 못할 거다. 게다가 오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승복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기를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혼자 못 버틸 거다. 네. 이제 당연히 옮길 텐데, 그래도 만에 하나 안 옮기면 이제 사실은 강제로 끊을 수는 없고 이제 그 정말 소송밖에 없는 건데. 네. 관사 관리하는 것이 저 행안부일까요? 그건 뭐 어디죠? 대통령 비서실 아마 총무 쪽에서 아마 관리를 할 텐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참 법적으로 소송을 벌여서 명도 소송을 벌여서 할 수는 없는 것 명도단행 같은데. 가처분을 할 수도 하는 아니, 얘기겠죠. 워낙에 기괴한 짓을 많이 벌여가지고 예측이 불가능한 네. 사람이라서. 워낙 법위에 있고. 사실은 윤석열 부부가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아크로비스타 그 주민들이 참 안 됐어요. 아. 얼마나 불편할 것이며 그러니까요. 와서 소란 뭐 피우는 사람들, 지지 세력들, 먼 사람들 많고 그러다 보면 네. 아마 그 집값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왜 그 당선되고 나서 그 옮기기 전에 그랬었잖아요. 네. 이제
보면은 거기 굉장히 이제 집회하는 사람도 많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곧 옮겨갈 거니까 좀 네.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마 거기 옮기면 또 이제 집회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할 텐데 진짜 구속되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네. 다른 사건 많으니까요. 서초동에서 정말 구속 찬성률이 제일 높아지는 수가 네.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윤석열이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입장문 한번 보면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늘 실망스럽긴 한데 사과가 없죠. 끝까지 없습니다. 네. 그냥 뭐 어, 기도한다 네. 그리고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네. 응원해 주신 여러분한테 이것도 네. 자기 지지자들한테 미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한테 미안한 게 아닌 네, 거죠. 네. 지지자들한테 앞에 그렇죠. 태극기 모독부대한테 미안한 것이고 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리를 못 지킨 것이 아, 그리고 그리고 미안하다는 얘기인 것 같고 여기에 뭐 기도한다는 것도 저기 사실은 소년보나 정광훈 같은 그 사이비 그 종교인들 네. 그 사람들 그 신도들한테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닐까 저 싶습니다. 입장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승복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승복과 사과 두 개가 빠진 메시지죠. 제가 저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어디 화장실 가서 뭐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렇게 입장문이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겸허히 따르겠다라든가 이런 말이 들어가야죠. 그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게다가 아까 얘기했던 사과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승복이나 이런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뭐 그런 걱정이 들고 네. 저희 방 보좌 중에 뭐 극우 유튜버에 조만간 한번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가 메시지 하러 나갈 수도 그럴 있다.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전혀 또 틀린 말 같지 않아서 정말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좀 뭐 걱정이라고 표현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튜브가 한번 초청을 하면 편하긴 할 것 같아요. 혼자서 1시간씩을 떠드니까 그렇죠. 뭐 질문 하나 던져놓고 네. 알아서 얘기하라고 하면 좀 네. 진행은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저희 의총을 들어가는 길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의총이 끝나고 네. 이렇게 나오는 길에 저희가 이제 이제 뭐- 본청에서 마주쳤어요. 마주쳤죠? 마주쳤어요. 네. 그 얼굴 표정들 혹시 보셨습니까? 봤는데 인사들도 안 하고 뭐 굳은 얼굴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오전에 이제 그 잠깐 어제 여기서 잤기 때문에 국회에 자서 그 씻으러 갔다가 국민의힘 쪽 의원들 몇몇을 만나 보니까 그 중에 딱 두 부류더라고. 하나는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사람이 하나 있고 정신 없네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은 당연히 파면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후에 그래도 우리가 정치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힘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훌륭한 사람도 있네요. 그쪽도 양쪽으로 지금 네. 분류가 돼 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아이고 앞으로 우리 저기 12.3 계엄 이후에 123일간 정말 열심히들 싸워 오셨고 또 광장으로 나가고 저희가 14일 정도 또 이제 광화문까지 걷기. 도보 행진 하셨죠? 도보 이제 10일인가요? 14일인가요? 12일 했네. 12일 했네요. 아, 그것도 1, 2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계속 지금 1, 2. 12일. 네. 네. 네, 너무 고생들 하셨는데 앞으로 그 이제 선거 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뭐랄까 그 기간 동안 12.3 계엄 이후에 의원님들의 어려웠던 점들 또 이 지점에서는 정말 갑자기 포기하고 싶었거나 뭐 도망가고 싶었거나 뭐 이런 지점들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좀 한 두세 지점 정도 있긴 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게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의 주말에 약속을 네, 수없이 이렇게 토요일마다 행사를 약속을 해놓고도 네, 이번 주도 안 되고 이번 주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뭐 3주 4주 이상을 그렇죠. 특히 밀어버리다 보니까 광주시니까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정말 신용을 못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되고 결국은 지역구 활동을 너무 소홀히 하고 네, 신의를 깨야 했던 그게 너무도 좀 죄송했던 힘든 점이었고 그리고 저는 정말 그 막판에 네. 3월 지난 토요일 3월 네. 지난주에 워낙 이게 이제 심각하게 느껴지고 네네. 거의 안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위기의식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네. 그냥 그 1인 시위에 헌재 앞에서 나섰던 것인데 맞습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관 3명 네, 의심되는 3명 네. 지금 보니까 그렇게까지 의심을 일은 예. 아니었는데 그래도 조금 어쨌든 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맞는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그분들 상대로 네. 지금 대한민국을 좀 파국을 만들려고 그러냐 망국으로 이끌려고 그러냐라고 직접 한번 호소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무모한 도전을 좀 했는데
정말 참 지난주에는 저는- 좀 절망스럽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됐던 그 상황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이제 법조인으로서는 기각 결정을 못 쓸 것이다. 저게 어떻게 기각이 되겠냐. 8대0 제가 이제 심각해지기 전에는 누가 물어보면 야 8명 중에 1명이라도 기각 의견 쓸 확률이 0이야. 네. 걱정하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판사 평생 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각 결정을 쓰겠나 했는데 맞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가 월요일 날 결정이 됐을 때 아 그럼 그 주에 하겠구나. 그래서 그 주에 안 되면 이건 사고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 서로 타협의 산물인데 한덕수 먼저 돌려보내고 그다음 윤석열을 하자 이렇게 타협의 산물인데 그 줄을 넘어가면 사고인데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죠. 불안했었어요. 그런데 그 줄 넘겼잖아요. 네. 네. 그때는 진짜 너무 심각하고 정말 견디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정말 네. 최고치요. 아마 우리 한 맞습니다.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고비였고 네. 그러면 이제 진짜 4월 18일이 눈에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게 무죄가 나니까 네. 갑자기 정말 4월 18일 이후로 가는 것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온갖 컨티전시 플랜을 다 맞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정말 4월 18일 이후까지 되면 어떻게 되냐 컨티전시 플랜도 짜고 그랬는데 그때가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어요. 4월 1일 날 그 발표 나기 전까지 그렇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아, 그나마 만우절 날 네. 오전에 그렇죠. 10시 한 4, 50분. 그러니까 금요일 날 네. 넘어가니까 네. 사실 그 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해서 하는 수요일 날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네. 그 지금쯤 해야 금요일 날 나는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 시작해서 네. 4월 1일까지가 진짜 견디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분은 그 윤석열이 풀려나던 때 아. 즉시 구속 항고할 취소했을 것이다. 네. 검찰은 당연히 즉시 이 자리에 항고할 것이다.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불팍에서 그때 우리 했던 그때 고맨 건데. 거예요. 아 정말. 나 거짓말쟁이네. 다 엉뚱한 법조인이 돼버렸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예. 게 어그러지고 윤석열이 풀려나고 저들에게 뭔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면서 예. 저희 생각들이 어그러지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조성했던 저는 그때 굉장히 힘들어하던 두 분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아. 네. 제가 그때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 기존의 관념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결정이 난 거 보고 네. 아 그냥 어디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는 면목은 없었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의심은 거두지 않았어요. 아. 그때까지만 해도 3월 8일 그 뭐 이후만 해도 네네. 야 그래도 헌재는 뭐 파면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정말 이제 한덕수 그 주 그러니까 저번 네네. 주 넘어가니까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걱정을 지난주에 그렇게 했으면서도 네. 그래도 역시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가 없진 않았던 게 네. 합의가 됐다는 말, 선고일자가 네. 지정했다는 말을 듣고 바로 네. 아 이건 인용이다. 그렇죠. 아. 기본 신뢰가 있다 보니까 네. 기각하는 결정을 네. 합의할 리는 없다. 네. 당연히 이건 인용된다는 뜻이다라고 네. 그렇게 저 스스로 안심을 좀 했는데 네. 저 혹시 나만의 착각일까 싶어서 헌재 앞으로 다시 옮겨서 맞아요. 1인 시위를 또 예, 국힘 사람들 그 표정을 네. 보니까 네.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고 네.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는 2배로 높아지고 네. 악을 쓰는 이런 걸 보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헌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합의가 됐다 측면에서 말인데 네, 네. 우리는 측면에서도 인용이고 저기는 네. 기각된다라고 이거 인용될 네. 거라고 저기도 또 서로 걱정을 같이 했던 거 생각- 보면 저기도 느끼고 우리도 느끼긴 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4월 18일을 네. 넘길까봐 걱정을 했던 네. 거고 그렇죠. 네. 저기는 4월 18일 넘기기를 기대를 했던 예. 거고 네. 근데 똑같을 것 같아요. 앞당겨지는 순간에 네. 이게 참 네. 아이고 그래도 너무 큰 국면을 이제 하나 접고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저희가 이제 접어 들어가는 맞습니다. 첫날인데 오늘 뭐 저녁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각자 또 이제 좋은 자리들 좀 만드셨나요? 아니면 예, 좀 푹 저- 쉬십니까? 저희 방 직원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집회 네. 현장도 나가고 이제 그래서 네. 제가 우리 막내가 맞아요. 보좌진들 얼마 전에 하셨죠. 저녁을 막 이렇게 도시락을 먹다가 네. 자기 양대창을 먹고 싶다고 그래요. 아. 야, 내가 파면에 양대창을 쏘. 양대창 사실 좀 비싸잖아요. 양대창을 네. 쏠게 지금 그래서 지금 네. 모여 야. 있습니다. 회식합니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 민주당 회식하냐고 질문들이 네네. 많네요. 아. 소추인단 해산됐냐 회식하냐 이 질문도 있습니다. 아마 예. 예산은 됐는데 조금 네. 편해지면 네. 그때 아마 정청래 위원장님이 위원장님께서 아마 한번 밥 한번 한번 사실 사시자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해단하는데 그 네.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제가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곧 쏘시겠죠? 정청래 위원장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123일 비상계엄 선포 123일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2일 만에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국면은 접어놨고요. 이제 정권 창출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국면을 저희가 맞게 돼서 저는 대선을 이제 두 번째 치러보긴 하는데
지난번 졌던 그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어서 또 새롭게 들어오신 이제 초선 의원님들 전투력이 대단히 높으시잖아요. 그 힘으로 한번 저희가 이번에 꼭 좀 정권 창출을 좀 해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각오의 마음으로 그래도 오늘 첫날이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원분들께 한번 힘 있는 메시지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헌정 파괴 세력과 헌법 질서 수호 세력과의 싸움에서 결국 정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헌법 수호 세력이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그 내란 행위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되어야 저는 끝나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파면이 됐으니 우리 민주당의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헌법 수호를 수호로 종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취지가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주말에 좀 편히 좀 쉬시다가 또다시 새로운 정부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또 힘을 모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 변호사님도. 하여튼 시작인 것 같아요. 끝이 네. 아니고 시작이니까 네.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네.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라고 하는 측에서는 아마 민주당이나 앞으로 대선 주자들을 향해서 이 내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걸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내란죄를 일으킨 것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여기에 대한 엄벌은 절대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정치를 오히려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에 절대 말려들지 않고 저희는 저희 길을 따박따박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불팍을 만든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저는 아무래도 맡은 일이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매주 금요일 가급적이면 매주 금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